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돈, 또 다른 분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강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길게 살아온 만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 관계의 중요성. 관계가 사라지면 삶도 무너진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재정, 건강, 주거, 취미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진짜 위기는 돈보다, 건강보다 외로움과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의 본질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한때는 시끌벅적했던 일상도 일에서 손을 떼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점점 조용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고, 집에서는 자녀나 배우자와 얽히고 설킨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관계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은 각자 삶에 바빠지며 점점 연락이 끊깁니다. 그렇게 관계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집니다. 그 결과 정작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된 노후에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생기가 도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 즉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단절된 노후의 대표적인 그림자는 바로 고독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독사라는 단어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이 중 상당수가 관계 단절 위험군에 속합니다. 집안에 쓰러져도 며칠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의 배경에는 무너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사라지면 정신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상당수가 무력감과 고립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고립된 관계망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흔들릴 때 삶은 그 자체로 버거워집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맞먹는 건강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인지능력 저하도 빨라집니다. 그만큼 관계의 단절은 몸과 마음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만성 독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 단절이 노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날까요? 첫째, 기존 관계가 기능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는 업무를 매개로 만났고 자녀는 양육의 책임 속에서 함께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시도에 소극적이 됩니다. 낯선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두렵고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과거에 의지하던 관계는 하나둘 사라지고 새로 만드는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잘 유지해도 소통하고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노후는 결코 삶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관계는 바로 그 의미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의 첫 번째 과제는 관계를 지키고 관계를 새로 만드는 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가끔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어색함을 감수하고 모임에 나가고 관심 있는 활동에 발을 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기계처럼 한번 맺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투자해야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하루 5분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습관,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약속,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 이런 작은 노력이 쌓여서 나중에는 고립 없는 노후라는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관계는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후를 지탱할 인간관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재정과 건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립을 막고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준비입니다.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기둥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 그 무서운 현실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사람들과 함께일 때만 온전해집니다. 자존감과 관계, 내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흔들린다. 노후의 삶에서 관계는 분명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로 인해 관계의 질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사회적 위치도 흔들리며 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지나친 오해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도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모든 게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부모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대화는 줄어들고 오해는 쌓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자존감을 잃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상대방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자존감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기에 타인의 인정에도 불신을 갖고 마음을 열기 어려워지죠. 결국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온 건 별게 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 작은 성공과 실패들 모두가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또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감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체감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내가 좀 외로워. 내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같은 짧은 말들이 관계를 되살리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존감이냐. 그냥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자존감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할 심리적 면역력입니다. 오히려 노년기야말로 자존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체적 노화, 경제적 위축, 관계의 상실이라는 삼중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자신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고 그 단절의 출발점은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를 긍정하고 존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3. 부정적인 관계와 삶의 질, 마음의 병은 사람에게서 온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관계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관계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병들게도 한다는 것. 노후의 삶에서 관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사회적 지위나 일터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인간은 다시금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마주하는 관계가 부정적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노후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정적인 관계가 만드는 정서적 톡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이 무겁고 지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정서적 독소 때문입니다. 정서적 독소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난, 무시, 조롱, 질투, 비교, 간섭 같은 말과 행동들은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넘길 수 있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 누적된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부정적 교류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는 것과 같죠. 노후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문제는 그 오래된 관계가 이미 독소를 품은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 형성된 왜곡된 역할이나 기대, 반복되는 실망은 관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치유되지도 않는 심리적 감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흡수기가 된 사람들, 정서적 흡혈귀. 정서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늘 자신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상대의 상황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진이 빠진 것처럼 피곤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유형의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그냥 넘겼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훨씬 깊은 상처로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기회의, 의욕 저하, 우울감,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대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3. 부정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말,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이나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위협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지며 심한 경우 만성 질환까지 유발됩니다. 즉, 관계의 질이 곧 건강의 질이고 건강의 질은 다시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뿐인데 그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고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삶의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4. 왜 끊지 못할까? 정서적 의존의 덫.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면에는 정서적 의존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강해지고 기존 관계를 잃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게 됩니다.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한텐 이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며 독을 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정, 책임감, 가족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절대 끊을 수 없는 줄이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재정립하거나 멀어져야 한다는 것. 관계를 끊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관계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거리와 기준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관계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 그것은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5.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변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감정을 자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둘째, 관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선을 명확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과한 요구를 할 때 그냥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이런 태도가 결국 관계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셋째, 나를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조금씩 늘려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꼭 친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관계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4. 연결의 변화와 적응,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변화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연결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노후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익숙했던 대인관계의 형태나 연결의 방식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삶의 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고립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변화하는 관계의 패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었다면 노후에 접어들면서 그 중심이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때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쌓았던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의 유형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친구는 누가 될까? 내가 예전처럼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흔히 겪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거나 과거에 대한 집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연결에 대한 집착.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심지어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연결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런 관계들이 점차 변화하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서 기존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연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응의 과정, 유연성 있게 살아가기.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에 맞춰 나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환경 변화와 내부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먼저 사회적 환경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외부와의 연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내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인내심과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관계에서의 역할 변화. 노후가 되면 과거에 우리가 맡았던 역할이 변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던 역할이 사라지거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자신감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취미활동, 조기 은퇴 후 창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을 넘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접어들며 이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가 주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 변화를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적응의 과정은 분명히 어렵지만 결국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적응을 잘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의 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결의 변화와 적응은 오히려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5. 자기 자신을 아는 관계의 시작, 진정한 연결을 위한 첫 걸음.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계도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관계도 알 수 없다. 우리는 대개 타인에게 내면을 드러내거나 심리적인 연결을 시도할 때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런 감정은 종종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구, 감정, 생각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결국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인에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그 진정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본능, 성향, 감정, 생각의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타인과 나누는 과정에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인식과 정체성 확립. 자기인식은 단순히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기인식이 확립되면 우리는 타인에게 더 명확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경계나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으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단지 현재의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아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겪어왔고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모두 자기인식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3. 감정의 이해와 표현.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에서 감정의 이해와 표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감정적 변화는 많고 복잡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겹치면서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지고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이해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잘 표현하는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고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에서 자기 존중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존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 확립되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자기 주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존중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외부의 비판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5. 관계의 시작, 나와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인과의 관계를 시도하면 결국 관계에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대인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노후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관계들이 변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우리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연결이며 이 연결이 삶의 질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60대 이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60대 이후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세요. 은퇴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